이번 가을 강좌의 주제는 내가 희망입니다 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보살님이, 천신님이 또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부모 나밖에 어떤 다른 이가 내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다. 그래서 내가 희망입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 공정사회 이루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어 통일한국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지구의 희망이 되어 환경보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가 내 가족의 희망이 되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젊은이가 혼자 살 때는 제 맘대로 하고 살아도 됩니다. 네 가지, 남을 해치지 말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마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이 네 가지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이 네 가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왜 혼자 안 살고 같이 사느냐?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이유는 그것이 각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가족 단위입니다. 제일 큰 단위가 나라 그리고 인류 이렇게 말하겠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같이 사는 그 집단을 우리가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죠. 제일 작은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인류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민족 공동체가 제일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민족을 넘어서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인류 공동체적인, 그래서 이제는 자연까지도 더불어 서로 돕고 산다는 게 알려져서 지구 공동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공동체라 그러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지구 공동체 할 때는 다른 자연 환경, 즉 다른 생물들 또는 무생물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돕고 산다. 이래서 지구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상은 나와 우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아상이라 그러죠. 우리라는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것을 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위의 최소 단위가 뭐라고? 가족. 가장 큰 단위가 지구.
인류 이런 개념. 근데 요 채소도 아닌 가족, 요 혼자 안 살고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게 이익이라서 그래요. 근데 같이 살면 어떻게 되나? 크게 보면 서로에게 이익인데 작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도 이해를 다툽니다. 부부지간에도 이해 다퉈요, 안 다퉈요? 다투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크게 보면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그 안에서는 개인, 집단이 어때요? 이해관계를 서로 다퉈요. 이해관계를 서로 다툰다. 그게 뭐냐? 경쟁한다. 이런. 근데 그 경쟁이 지나쳐서 이해관계 다툼이 지나쳐서 전체 이익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사회가 붕괴된다. 공동체가 붕괴돼 버린다. 이 얘기. 부부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렇게 다투는데 전체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다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툼이 지나쳐서 전체 이익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갈 때는 바로 파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경쟁은 허용하되 그 경쟁이 지나쳐서 전체 이익을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면 거기서는 멈춰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할 때 가족 안에는 세 가지 인간관계가 성립합니다. 첫째가 부부예요. 나하고 같이 모여 산다.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부부가 되죠. 근데 이렇게 부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달라붙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내 부모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잘 안 되죠. 아내의 부모를 내 부모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부모가 늘어나요.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 이게. 아내만 새로 생기고 남편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모가 새로 생겨요. 근데 아내하고 남편, 이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서 이것도 서로 맞추기 어렵지만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부모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아내와 남편은 내가 선택한 건데 이 새로운 부모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이게 필연적인데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건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부부, 두 번째가 부모라는 것이 생겨요.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이라는 게 1번이고 나와 부모 하는 게 생겨요. 근데 또 살면 뭐가 생깁니까? 자식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돼요. 나와 자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에 놓고 아내나 남편이라는 수평적 관계, 위로는 부모라는 관계, 아래로는 자식이라는 관계. 이 세 가지 인간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가족이라는 단위예요. 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면 가족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족이 불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해체가 된다. 그런 데서 내 개인이 어떤 상황에든 행복해야 한다 하는 자기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화목해야 내 행복이 더 늘어난다. 가족이 불화를 하게 되면
괴로움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가족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거냐. 그런 데서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해 다툼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덕보려는 게 좀 깔려 있다. 그래서 거기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1번인 부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를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남남이 만나 놓으니까. 다른 하나는 자란 환경이 달라서 이게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하려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려면, 첫째는 손해볼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덕볼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다 덕보려고 만났는데 살아보니 별로 덕이 없다. 오히려 손해다. 그러면 괜히 만났다.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꾸 이렇게 간다. 그래서 덕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 그래서 첫째는 덕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1번은 욕심에 해당되고 2번은 진심에 해당돼요. 덕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두 번째는 자꾸 내 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고 관계없이 자꾸 갈등이 생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덕보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랑의 기초예요. 바탕이에요. 나는 너 좋아 죽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바탕에 깔아줘야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좋다면 그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든 사람, 여기까지 오도록 공로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시부모하고 장인 장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장인과 시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는 어떠냐? 부인이나 남편은 내가 선택했지만 서로가 선택했다. 책임이 반반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내가 선택한 거지, 자식 의견을 물어보고 너 내 자식 될래 안 될래? 네 세상에 나올래 안 나올래? 이래가지고 견해를 물어보고 난 게 아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2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모범을 보여주고 따라 배우기를 하니까 사춘기 때는 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하는 것을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으면 독립시켜 정을 끊어서 한 사람의 삶으로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또 자기도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시켜줘야 된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살림을 내줘야 된다. 독립재산제 분리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부부 관계도 잘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자식도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나도 인생이 괴롭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첫째,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부부지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 그리고 이해다툼을 최소로 줄이자. 덕 보려는 생각을 내려놓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부모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를 낳고 키워줬으니 감사해야 된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낳고 키워주고 여기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자세를 갖자. 아이를 낳게 되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 성인이 되도록 잘 키우자. 잘 키우는 방법은 갓난아기 때는 품에 안고 극진히 돌봐주고 어린 시절은 따라 배우게 하는 시절이니까 항상 모범을 보여주고 사춘기 때는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제 힘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지켜봐주고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시켜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 근데 이 인간관계를 잘못 맺으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혼자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살아서 혼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이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또 혼자 사는 나름대로 어때요? 스스로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혼자 사는 게 힘든 사람은 혼자 사는 도리를 모른다 이 얘기. 그래서 둘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걸 잘 관계를 못 맺으니까 거꾸로 혼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누구나 다 같이 살려면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살다가도 혼자 살려면 혼자 살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좋다면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놓여진 조건에서 제대로 못하고 못하는 것을 돌이켜 반성하려고는 안 그러고 자꾸 옮겨가면 좋아 보이니까 옮겨가면 외롭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귀찮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어지는 것도 망설여지고 같이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왜 망설이느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고 혼자 사는 좋은 점도 다 가지고 둘이 사는 좋은 점도 다 가지고 어느 밥이 크나 어느 콩이 굴나 이래 눈을 골래골래 굴리고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둘이 산다 할 때, 결혼한다 할 때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두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인간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다. 이것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갈 때 삶이 행복이 더해진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1살하고 17살짜리 남자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네네. 제가 어려서 우리 친정 아빠가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네. 술을 드시면 말씀이 너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18살에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신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조용하죠. 이제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어려서도 아기들 어렸을 때. 근데 아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그래도 아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너무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크면서 아이들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네. 잊어버리고 이제 큰 아이가 아빠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아이한테 큰아이 6학년 때 정도부터 제가 좀 마음을 많이 다치는 애기한테도 그런 그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21살인데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하고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서로 아예 말을 안 하고 아빠 출근하실 때도 인사도 안 하고 아빠가 퇴근하셨을 때도 안 하고 식구들 밥 먹을 땐 뭐 배부르다 뭐 먼저 먹었다 뭐 핑계를 대면서 밥을 잘 안 먹고 먹고 나면 이제 달려들어서 그냥 혼자 그거 먹고 나면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군대에 가려고 휴학을 하고 집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그래도 소통을 잘 하고 저는 이제 저도 애기 아빠하고 이제 20년을 살면서 좀 속상한 일도 이제 있어서 그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가정이 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막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저하고도 한 번씩 너무 크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 추석 때는 그 시댁을 가는데 아이한테 서로 말도 안 하고 저희만 시댁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서도 너무 불편하죠, 제가.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붙잡고 막 대성통곡을 한번 했어요. 큰아이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는 잘못했다고 지가 이제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아빠하고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자기 혼자 그렇게 괴로워해? 근데 그렇게 애가 무슨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애가 네. 지금 남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애가 남 성추행한 것도 아니고 애가 욕설하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애가 술 먹고 행패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 5가지가 아니면 내가 그 5가지가 안 했으면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이 뭐라 그러든 내 맘대로 살면 되고 남이 이 5가지를 안 하면 지 맘대로 살도록 놔둬야 돼. 남편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이웃이라도. 얘기 딱 가만 들어보니까 뭐 남을 때리거나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훔치거나 뺏은 것도 아니고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술 먹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설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행패 피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를 엄마 아빠하고 좀 얘기 좀 잘해라. 그럼 잘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밥 먹어라. 먹어도 좋지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외갓집에 가자.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시댁에 가자.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 아무 문제가 없어. 집에 없는데 자기 내 식대로 얘기 좀 하자. 즐겁게 하자. 뭐 하자.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빠가 이제 무슨 이렇게 일이 있으면 쟤는 끝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괜찮아 그렇게 표현해도 그 아이한테 정도 너무 얘기지. 상처일 것 같아서 아빠 생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남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 내 뱃속에서 난 내 아이도 아까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내 맘대로 해. 자기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독재자 근성이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용납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획일로 하려고 그러잖아. 안 돼.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야.
자기가 문제를 삼아서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잖아. 아버지가 말이 많아서 싫다고 말이 없는 남자를 선택했다. 과보를 받지. 왜? 아버지는 말이 없는 남자가 좋고 남편은 말이 많은 남자가 좋아. 그래 재미가 있지. 근데 자기는 지금 거꾸로 하잖아. 아버지가 말이 많은 남자가 했으면 자기도 말이 많은 남자를 선택을 했으면 아버지로서는 부족하지만 남편으로서는 괜찮은데 자기는 자기가 선택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잘못 선택하고 남편도 잘못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애도 말이 없으니 그것도 또 잘못 선택하고 그러니까 제일 말 많은 건 누를 제일 많이 많은 걸 좋아한다. 애가 말을 제일 많으면 좋지, 그지? 두 번째는 남편. 아버지는 가는 말이 적으면 좋지. 왜? 잔소리 하니까. 말이 많다는 건 잔소리잖아. 말이 없다, 이건 딴 뜻 아니야. 뭐다?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 그죠? 내가 아이한테야 뭐, 내가 간섭하니까 애가 나한테 뭐 말을 많이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렇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스님 그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새벽에 이제 5시부터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을 많이 고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도 제가 이제 그런 예전에 이제 그 동영상 보면서 그래 내가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너무 아이를 좀 방치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야, 20살 넘으면 방치해야 돼. 지금 방치할 나이야. 그러니까 애가 요청을 해도 아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 엄마가 그걸 안어, 젊은 네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돼. 요청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 방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요청을 안 하는데도 나서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잖아.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섭이야. 자기가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심심하면 말을 아이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한다? 자기 남자한테 해. 애가 뭐 늙은 여자하고 그래 얘기하고 싶겠어. 그것도 지도 또 지 여자친구한테 가면 또 할 말 할까 안 할까? 다 해. 나가서는 또 다 잘해서.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자기 할 일이나 하지, 그 남의 가정에 그렇게 간섭하면 아까 저 집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오늘 스님한테 물어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문제다.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이루려고 한다. 자기 잘할 때 뭘 심리적으로 뭐 좀 덜 갖춰진 거, 그걸 지금 자기가 가족 속에서 한번 이루어보려고 자꾸 하는 데서 지금 지나친 간섭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자기나 재밌게 살아. 애들한테 간섭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좀 이왕제 가족으로 같이 사는데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근데 자기 복에 그런 거 안 돼. 지 꼬라지를 좀 알아라. 그 정도 되려면 3대로 복을 지어야 돼. 3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안 해놓고 지금 복을 한꺼번에 다 자기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복에 뭐다. 남자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뭐다. 다행이다. 남자가 죽었으면 그래 시집 한번 가본 것만 해도 뭐다. 다행이다. 애 낳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이들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뭐다. 다행이다. 말이 하든지 말하든지 신체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현 나 상태를 이렇게 좋게 자꾸 만들어야 돼. 문제를 삼으면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면 끝이 없어요. 근데 놔버리면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자기가 나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자기는 그래도 시집 한번 가봤잖아.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자기는 애라도 있잖아. 나는 애도 없는데. 나는 말하는 애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자기가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조건을 너무 따지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이제 남들은 너는 미국에 살아서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 슬픕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랑 할머니 저희 가족 때문인데요. 네. 저번에 왔을 때도 할머니께서 비행기를 보시고 떠나는 저 비행기를 보시고 그렇게 우셨대요. 네, 네. 이제 가면 얘를 볼 수가 없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슬프고 이산가족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머님 아버님도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네. 제가 첫 딸이고 딸 하나인데 네, 제가 네.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엄마는 네 뭐 잘났다고 설치고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 옆에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있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면 좋은데 그래서 스님 저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왜냐면 예, 예, 이게 알았어요. 웃으실 일이 아니고 알았어. 저는 가슴이 예, 예, 애이고 예, 너무 예, 알았어요. 슬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아니,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딴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천국에 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면 미국이 쭉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좋아요. 없지. 네. 그래서 천국도 가보면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은 다 여기 놔놓고 지옥에 보내고 지만 천국에 가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죠. 그래서 그 고민을 들으면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서 헤어지든 살아서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자라고 20살이 넘으면 독립된 인간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서 독립해요. 그래서 그 전의 인간관계를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연연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직 좀 덜 떨어졌어요. 어린애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연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제비 새끼를 어미가 참 먹여 살리는데 그러다 제비가 커서 날아가면 새끼가 날아가면 어미가 새끼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고 새끼가 어머니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도 못 봤고 그 새끼가 어떤 암놈이나 순놈을 만나가 살림을 차리는지도 어미 제비가 관여를 안 하고 새끼 제비도 그거 허락 맡으러 어미한테 안 가고 그래요. 자연 생태계도 제비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사람이 어찌 제비보다 못하랴. 알았어요? 자기 몇 살이에요? 저 33입니다. 몇 살? 33입니다. 33이니까 네. 이제 독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독립이 돼서 그런데 부모님이 슬플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립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 독립을 해서 내가 가서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이 좋으면 어디 살고 미국에 살고 내가 미국이 안 좋아서 한국에 돌아오려면 돌아와도 돼요. 아시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돌아오면 사실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곳 생을 한다. 내 꿈이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그 꿈을 못 헤쳐나갔다. 이렇게 자꾸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를 고려해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면 안 돼요. 그게 효자가 아니고 불효되는 길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오셨는데 네. 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 가서 내가 부모님 한국에 내가 거기 좋으면 거기 살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든
1년마다 한 번씩 오든 3년마다 오든 이러면 되지. 한국에 살아도 요즘 한국 사람들 서로 바빠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못 만나요. 요즘 그러고 전화하는 거 이거 있어가 070 아세요? 070 전화 있으면 미국하고 전화 요금 안 내고 그냥 바로 쓰잖아, 그죠? 그러고 그 서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영상으로 화상으로 대화 이러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또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부모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미국에 조금 시름이 있고 부적응을 하니까 부모 핑계 대고 올지금 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겁해요. 그거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지 뭘 부모를 핑계 대고 뒤에 숨어가지고 오려고 그러냐. 그건 안 돼요. 그냥 내가 거기 좀 거기 살고 여기 좀 여기 오고 이렇게 딱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지 부모 핑계 대는 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 도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래 공부 잘 하다가 아시겠어요?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번뇌가 생겨요. 그럴 때 부모님이 오셔가 울고 불고 이제 난립니다. 외동아들인데 네가 이러면 집에 대가 끊긴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 내가 일체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내 부모도 하나 구제를 못하면서 내가 무슨 일체중생을 구제한단 말인가. 그러니 먼저 그 부모의 저 간절한 소원이라도 먼저 하나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장가가는 사람이 솔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부모를 위해서 그러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번뇌가 생기면 이렇게 끼어듭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번뇌는 때로는 부처의 이름으로 부처의 말씀을 빙자해서 끼어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장이 부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 핑계 대지 마세요.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최근 연애에 대한 책을 읽고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도 스님께서는 항상 유튜브도 하시고 그래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봐요. 제가 예전에 해미 스님 책 읽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읽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또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를 갖추고 잘 대하라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면서 관계의 우위에 서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좀 떨려요. 마이크로 큰 소리라. 제가 좀 떨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좀 떨립니다. 예.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받으려 하며 계산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친구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글 그리고 법륜스님의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글을 읽게 되었고 이게 저의 외로움을 해결하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이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남녀 간의 그 관계의 밀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게 저희 가족인 부모님이랑 동생들 그리고 저희 동성 친구들한테도 그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면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왜 세상 사람들은 양다리 불륜이라고 하고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 주세요. 요점이 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 불륜을 왜 생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 이게 나쁘다고 하는데 이게 나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기 지금 무슨 고민을 묻는 거예요. 밀당이라는 게 서로에게 예를 지키는 게 가족과도 자기가 관계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밀당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해보면 되잖아. 엄마하고 사이에서 밀당을 해보니까 네. 이게 나한테 편한지 좋은지, 아빠하고 밀당을 해보니까 내가 행복한지, 동생하고 밀당을 해보니까 내가 행복한지 자기가 직접 해보고 남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이 경전에 어디 써놨으면 진짜가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그건 뭐 부처님 말에도 안 맞는 거야. 내가 해보이 아니잖아. 해보이 맞으면 맞네 이러면 되지. 네. 근데 그걸 뭐 해보면 되지.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니 밀당을 해보니까 또 불편하다는 거 아니야. 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뭘 그래. 고맙습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면 약간 좀 귀찮죠. 좋은 사람은 처음에 좋지만 오래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좋아할 때,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엄청나게 좋지만은 좋다고 계속 옆에서 맴돌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져. 그래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떨어져 버리고 좀 있으면 또 외로워. 아시겠어요? 그 외로워가지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그래서 사람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뭐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자기 욕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대가 전지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면 착 옆에 붙어 있다가, 좀 귀찮다면 착 멀리 갔다가, 보고 싶다면 착 옆에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상대가 욕구가 없으면 나의 욕구에 따라 맞춰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자아라는 것, 내 욕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중생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천백억 화신으로 놔둔다. 그래서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라면 갔다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다. 왜? 보살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란 건 자기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없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자 하면 가다가 뭐 가라 하면 돌아오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려면 1100억까지로 몸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0억 화신이다. 그러니까 물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 모양을 놔두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은 자기 요구가 있어.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런 요구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드는 거예요. 나만 요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세상 다 보디사트하고 부처고 나 혼자만 중생이면 살만해.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누구다? 중생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지 욕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가라 하는데 지는 있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오너라 하는데 지는 가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요구에, 그러니까 내 요구를 좀 내려놓을수록 내가 갈등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내 요구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져서 문제지 내려놓지기만 하면 그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의 대화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걸 딱 가지고 와서 여기서 2시간 강연하면 2시간 앉아있을 사람 몇 명 있을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가버려. 딱 거기에 맞는 사람만 앉아있어. 근데 자기 얘기 들어주고 거기 얘기해 주니까 눈이 동그랗게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요구에 수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없어야 돼. 근데 자기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이게 아니야. 얘기를 듣고 모순을 지적해 주지. 네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저기 여자분 종아리를 내가 만지고 싶다. 그럼 만져야 되나 안 만져야 되나? 만지지 마라. 부처님 이런 말씀이 없어. 만지고 싶으면 만져도 되는데 뭐가 따른다? 과보가 따라.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서 한 1년 살아야 돼. 그리고 엄청난 명예손실이 와. 그럴 때 감옥에 살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한 만져봤다. 기분이다. 이러면 괜찮아.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다수 99%는 감옥가가 있어 보면 그 조금만 참을 걸. 하고 싶어도 조금만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참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걸 만지고 감옥 가서 1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이고 그 욕구에 따라갔더니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욕구에 따라가서 네가 손해 나니까 물으니까 손해 날 짓 하지 마라 이러는데 만지고 싶을 때 어떻게 못 만지게 해요? 스님은 안 만지고 싶어요? 인간이 안 만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 그래서 저는 만지고 싶다 하면 좀 살기 싫다 하니까 살지 마라 이러지. 그럼 또 애는요 그래. 애는 과연 갖다 줘라.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럼 살아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만지고 싶다 만져라. 근데 대신 과보, 인연을 지을 때만 네가 보지. 조금 있으면 네 과보가 따라서 감옥 간다. 1년. 그거 싫은데요. 그럼 만지고 싶다면 만지지 마라. 그럼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만져요? 그냥 안 만진다. 왜? 손해 나니까. 손해 나니까. 뜨거운 거 이거 어떻게 놔요? 어떻게 놓기는 그냥 놓지 뜨거우면. 이거는 이제 방아착이라 그래. 손해기 때문에 그냥 놓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가 있어? 어떻게? 이 말은 만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라 이 말은 만지고 싶은 생각을 놔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구나가 아니에요. 놓기 싫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니? 예, 몸이 문제예요. 몸은 공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야 되는데 한 10번쯤 해봐요. 이 본질이 뭐예요? 일어나기 싫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과 같고 일어나기 싫어하구나 이렇게 탁 본질을 꿰뚫어야 사자는 사람을 쫓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면 흙덩이를 이렇게 집어던지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요.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확 덮쳐버려요. 그럼 단박에 끝나버려요. 일어나기 싫구나 이 본질을 꿰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으면 자면 돼. 그럼 과보를 받는다. 과보를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과보 오늘 직장 잘린다.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일어난다? 벌떡! 그런데 이제 이 교린이 뭐니 복잡하게 만들어가 그때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말에 꼬리를 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30년을 공부해도 공부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게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린문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또 공부하기 싫은 사람 들으면 아이고 공부 안 해도 되네. 또 이래가 무식쟁이를 만들어요. 어디 갔나 앉아버렸네.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얘기 듣다가 아직도 자기가 스님 얘기하고 막 스님 웃고 얘기하다 보니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그 스님은 지도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님께서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계속 듣고 엄마한테 정말 내가 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저도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2007년에 깨달음의 장을 다녀오면서 이제 법을 처음 만나고 그 후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좀 하다가 또 제가 한번 병을 크게 앓으면서 오히려 그게 복되게 제가 정말 감사할 거리를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이제 작년에는 마침내 어머니, 아버지도 다 깨장나장에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법륜스님 증문즉서를 생활 속에서 놀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공부하는데 맞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어머니께서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는 이제 병 나으면 뭐를 제일 하고 싶어요? 엄마가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 제가 스님한테는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럼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죽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네가 법륜 스님이가 하면서 같이 막 웃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족끼리 계속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그걸 해도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행을 이제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랑 이제는 도반이 되어서 같이 아침마다 절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또 어머니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어머니는 짱 게으름을 내시고 이제 계속 좀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이제는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계속 집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버릇처럼 그러니까 갱년기 후에는 그전에는 엄마가 거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갱년기 후에는 정말 이렇게 분노를 많이 분출하시면서 시댁과 아버지에 대한 분출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참 잘 안 놓아져서 이걸 놓아지게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예,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쨌든 성과가 있었네, 그죠? 성과가 있었어. 법을 만난 기쁨이 있는데 질문이 두 개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거나 아빠하고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수행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토회의에 원칙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아는가 모르겠다. 계율에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토에서 현재 지도법사만 스님 혼자만 그 네 문제야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 왜 이렇게까지 제한을 해둘까? 우리가 중생은 서로 위로하는 수준이지 그걸 깨우친다는 건 상처가 되기가 쉬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님이 이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은 가끔 상처를 입는다. 스님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나 누군가는 깨우쳐주는 역할을 악역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스님이 자처해서 지금 악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 간에든 아무리 친하든 절대로 이렇게 상대를 수행적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스님이 자꾸 이러고 이 증문즉서를 듣다 보니 스님이 맨날 이렇게 깨우쳐주고 지적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다 보니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지고 스님이 늘 위로해주는 얘기를 했으면 자기들도 배워가 저럴 때는 위로해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이 늘 이렇게 지적해 주는 얘기만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딱 보면 지적해 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자꾸 이거 뻔받아서 하면 스님이 이제 법문을 안 해야 돼. 스님도 이제 위로만 해주고 말아야 돼. 근데 깨우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개인의 몫이에요. 누가 옆에서 해줄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남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을 안 해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장에서도 깨닫게 해주는 자 이런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안내자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안내자다. 그냥 다만 인연을 맺어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아무 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뭐 곧 죽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 죽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이거 내 죽는다 약 사달라 하도 그래서 어느 날 장날 갔다 와가지고 부뚜막에 빨간 흙 있잖아. 그걸 갖다 종이에 싸서 어머니 그렇게 원하시니까 사왔습니다 하고 주니까 야 이년아 네가 내 죽는 게 그래 쏘이다 이러더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머니가 죽는다 소원이라 해도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좋을지 몰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작지만은 그게 상처가 돼. 물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깨우치면 물론 좋지만은 스님이 이런 역할을 해도 잘 안 깨우쳐주고 여기 적문적설 할 때나 보면 막 스님 말 안 듣는 사람이 다수잖아. 그죠? 옆에서 보면 답답하지? 스님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도 마음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마음이 돌이켜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늘 얘기하잖아. 남 고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엄마를 고치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뭐가 난다?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직도 시댁 얘기하고 막 아버지 얘기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엄마에 대해서 엄마 안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나중에 엄마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시댁 욕하고 아버지 욕하고 이러면 옛날에 어릴 때는 어리석어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나쁜 줄 엄마 말 듣고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또 엄마가 또 저게 문제다. 아무리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구나. 그래 이제 엄마 고치려. 옛날에는 아버지 고치려고 하고 얘는 엄마 고치려고. 그게 다 같은 병이에요. 병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내 병은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아버지 미워하면 엄마 말 따라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가슴이 아프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엄마를 가슴이 아프면 아버지가 문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지금도 그냥 엄마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아직 옛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셨구나. 옛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때요? 아직도 저러시구나. 이렇게 안쓰러움이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치려고 하면 미움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안쓰러움이 생기는 거. 그러면 엄마 등을 두드려주고 아이고 엄마 참 시집와 고생 참 많이 했구나. 이렇게 위로 말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괴로움이 아버지로부터 왔어 엄마로부터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스님이 하는 얘기지. 엄마 또 살에 잡혔구나. 깨달음장에서 뭐 배웠어? 스님 아까 스님 법문 안 들어봤어? 스님 뭐라 그랬어? 괴로우면 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돼 있잖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거는 누구만 하도록 돼 있다. 지도 법사만 하도록 돼 있어. 일반 법사님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계율이 우리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목탁 치는 거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가르치지 말라니까 목탁 치는 것도 안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수행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아파하면 아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저기 또 미쳐가 저거 봐라 또 사로잡혀가 저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아,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저 생각에 다 지금 이렇게 빠져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생각에 빠지면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나도 저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저럴 땐 지적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이런 거를 아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라. 아 상처가 내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가 더 상처가 깊었구나. 엄마가 깨장 갔다 왔는데도 아직 저 상처를 못 떨쳤구나.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에 나눔의장을 한번 해가지고 자기 상처를 좀 더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나눔의장도 다녀오셨고요. 다녀오셨어. 예, 한 더 보내야지. 그럼. 예, 사실 저번 주에 오셔서 그 스님한테 증문직 써라고 마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가셨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 보고 안쓰러워하지 마,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깨담장도 갔다 오고 그 연세에 나눔장도 갔다 오고 스님한테 잘하겠다고 그래도 약속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그래도 참 훌륭하시다. 희망을 가져야 돼. 아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빨리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 그럼 앞으로 그 엄마가 이제 암투병을 이렇게 수술하고 투병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 이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든 어머니가 싸우시든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든 거기에 내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보듯이 보는 거는 괜찮아. 그건 좋아. 남보듯이 본다는 건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사실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 그지? 그냥 뭐 암이 있어도 없어도 뭐 몇 년 차이밖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투병 하는 거를 위로하고 지켜봐 줘야지.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 슬픈 마음을 내거나 이러면 이제 내가 경기에 팔린 게 돼. 그러니까 이제 위로해 드리고 어머니가 암 때문에 혹시 또 빠져가 괴로워하시면 왜 스님이 암 걸렸을 때 암이 오늘 생겼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테이프를 구해가 내가 말하지 말고 내가 흉내 내지 말고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그런 거 찾아가 테이프를 구해가 엄마 보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건 항상 인연을 맺어주는 얘기를 해야지 지가 선생 노릇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 어쩌다가 물론 그래서 효과 날 때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아. 그래서 절에 와서도 절대로 뭐 분별심 내고 뭐 성질 부리고 이래더라도 아이고 저기 수행도 안 돼가 아이고 저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나 동영상을 보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뭐 부와 명예, 기부, 봉사 등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성공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 평화를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뭐가 문제인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그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가정이, 생기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의사가 대답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아플 때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그럼 의사가 그걸 치료해주면 돼.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이런 것이 건강이다가 건강이에요. 건강은 병이 없는 게 건강이에요. 네? 저 사람 내 건강하다 할 때는 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달리기를 10초, 1초 만에
100m를 10초 만에 달리고 턱걸이는 몇 개를 하고 키는 얼마가 되고 근육은 어느 정도 되고 무게는 몇 킬로 들고 이래야 건강 표시입니까? 건강은 아프지 않는 걸 건강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 괴롭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괴롭지 않는 게 행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는 가정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게 가정의 평화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의사 치료하듯이 뭐가 문제지? 해가 그걸 해결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이런 건 없어. 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괴롭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가정이고 나라고 세상이고 할 것 없이 첫째 누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우더라도 그건 주거사정이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거기 내 끌려 들어가 나도 같이 불행해질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첫째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첫째 길이고, 두 번째 나만 행복한 것보다는 우리 가정 다른 분들도 행복하면 좋나 안 좋나? 좋아.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괴롭지 않는 이런 길이 있으면 이렇게 가족들이든 이웃이든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 기독교 믿어라 이렇게 복음이 아니고 이 행복해지는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하는 거, 이게 행복이다. 법문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괴로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면, 누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니도 이거 좀 들어봐라, 강의 한번 가봐라, 책을 한번 봐라, 유튜브를 한번 봐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전에, 행복 전하기 전에, 뭘 믿어라 뭘 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좋아져야 돼. 남 보고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하기 전에 내가 먹고 우선 건강해야 돼. 내가 딱 건강하니까 내가 체험을 했잖아. 그 내가 위가 안 좋아가 늘 이약적 먹다가 안 나는데 어떤 약을 먹고 탁 낫다. 그럼 누가 위 아프다 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 나하고 증상이 비슷하면 여러분들 제약회사 홍보맨이 아니라도 약 선전 하나 안 하나? 하죠? 그거 내가 뭐 먹어야 낫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데는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 그냥 남에게 돈을 주고 이건 아니지만은 내가 괴로움을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 첫째 이해가 돼. 두 번째 내가 그걸 치료한 경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도와줘. 이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뜻이 아니야. 그냥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첫째 자기가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이야. 그럼 행복이란 건 어때야 행복하냐 이게 없어. 괴롭지 않으면 행복해. 그럼 자기가 지금 학생인데 뭐가 문제냐 내가 이러므로 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공부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냐? 공부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 못 가는 아이는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일까? 공부하고 하는 게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이잖아. 공부하는 거를 좋은 일로 느끼는 사람인데 왜 나는 공부를 오히려 힘들게 할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싫어하니까 스트레스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싫으면 안 하면 돼. 해봐야 사실 요즘은 학교 공부가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돼요. 미래 사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반성해야 될 거는, 옛날에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6년간 교육 투자를 하거나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12년 교육 투자를 하면 돈이 만약에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사회 가서 20살부터 60세까지 40년간 그걸 이용해가지고 노동을 하면 1억을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고 1억을 버니까 효과가 있나 없나? 효과가 있으니까 교육 투자 효과를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50년 전쯤 지금 내가 65세인데 제가 태어날 그 당시에 부형들이 자녀들에게 교육 투자를 좀 한 사람은 아주 소수를 빼고 다수가
대부분 다 우리 사회에서 중상층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학을 보냈거나 고등학교만 보내도. 근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2년 전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이렇게가 교육하는 기간이 12년이 아니고 20년, 25년 이렇게 투자를 해. 그리고 돈도 몇 억이 들어. 그래서 30살까지 교육 투자를 한단 말이야. 스펙 쌓아야 되고 뭐야. 그래가 실제로 직장에 가면 어떠냐. 첫째,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두 번째, 구해도 50대 초반에 그만둬야 돼. 그러면 교육 투자 기간이 20년이 넘고 25년씩 되고,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도 안 되고, 그 중에 또 계속 직장 못 갈 때도 많고, 그래서 투자한 것에서 회수가, 예를 들면 5억을 투자했는데 회수는 10억밖에 안 돼. 안 그러면 5억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 본전도 못 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건 여러분들이 살 때 교육 투자가 가졌던 효율성 때문에 교육 투자를 죽기 살기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 투자의 효과가 지금 거의 없어졌어. 사업으로 말하면 이건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돼서 더 이상. 그래서 첫째, 그래도 하고 싶으면 괜찮아. 놀이도 돈 주고 하니까. 그랬는데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기 싫으면 이거는 첫째,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그거 억지로라도 하면 뒤에 굉장히 이득이 많으면 억지로라도 하는데 지금 억지로 할 만큼 이득이 별로 없어. 그냥 지금 막 때려치우고 저 베트남 가거나 막 저 캄보디아 가거나 돌아가면서 그런 데 가서 견문을 많이 넓혀가 그거 가서 막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요즘 무조건 좋아해. 거기 여자들이. 아시겠어요? 그 여자가 결혼해가 거기서 막 발전하는 나라에서 뭘 벌리면 이 어떤 성공의 기회가 있나 없나? 있어. 지금 한국에서 무효행하는 성공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막 공무원 돼가지고 어쨌든 그것부터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거의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괜찮아. 하고 싶으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되는 기회가 많아요. 시간이 별로 그런 시간이 짧아요. 짧아.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밥만 먹고 공부해가지고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 해주는데 지금 대학교 때는 밥만 먹고 공부만 해도 다 세상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그거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시기니까 이 좋은 시기를 내가 마음껏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공부만 해가는 안 돼. 그럼 그렇게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 그지? 공부가 재밌단 말이야. 술 먹고 싶은데요. 그럼 술 먹으면서 책 보면 돼. 연애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둘이서 그 옆에서 같이 앉아 공부하면 돼. 손잡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 할 수 있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정도로 공부가 좋으면 공부를 하고 그냥 억지 공부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가 없으면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둘이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안 살면 돼. 그럼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생겼냐? 갈등이 왜 생겼냐? 네 고집대로니 갈등이 생기니까 상대한테 맞춰주면 갈등이 안 생긴다. 같이 살려면 맞춰줘야 되고 맞추기 싫으면 나처럼 어떻게 살면 된다? 혼자 살면 돼. 그러니까 저렇게 성질 들어온 사람 나처럼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 성질 더러운 게 또 어떤 여자를 만나 같이 살아서 그 여자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여자를 괴롭혔으니까 나중에 과보가 따르겠나 안 따르겠나? 따라. 나중에 이제 머리가 터지든지 이제
혼자 되든지 이제 이래가 이제 늙어서 이제 초라해져야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성질이 더러워. 나도 성질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성질을 알아가 미리 딱 방지를 하잖아. 혼자 살잖아.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살면 돼. 예, 감사합니다. 네.